사실 법무부는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성호 장관이 한 얘기는 수사기소 분리라 하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분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 개시는 수사기관이 하더라도 종결권 모든 사건을 의무적으로 성취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종결할 수 있는 거라는 검사한테 줘야 된다. 이게 처음부터 명확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 문재인 정부 때의 개혁 이전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한 것이고 결국은 공소청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고 또 수사기관에는 전권 송치 의무를 부과를 해서 지금 공소청법에 보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도 할 수 있지만 관련 사건 수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중수청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입건 요청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수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를 중지해라 또는 직무를 배제시키라 이런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키워놓고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이 지휘하고 감독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공소청 법안이 현재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안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국민한테 검찰개혁 법안입니다라고 내놓는 것은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그거는 검찰개혁 법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검사들은 4년이나 9년 후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공소청법에 보면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그대로 살려놓고 현재 검사와 그다음에 보안수사권을 핑계로 해가지고 검찰 수사 인력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요. 공소청법에 그 인력을 그대로 물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부칙에. 그대로 보존을 해서 4년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만약에 진보 정권이 또 들어오게 되면 5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공소청이 현재 검찰청으로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검찰개혁은 무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검사들이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느냐? 국힘에 있는 법사위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걸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검사 집단이 국힘 법사위와 만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 대한민국의 기득권 구조에 있는 검찰 집단은 결국 국힘 집단과 동일체거나 그들과 내통하면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박상용 같은 자는 아예 대놓고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가 잘났다고 큰 소리 쳤는데 거기에서 당한 이화영은 지금 감방에서 7년 8개월 받아서 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아닌 증거가 나오고 있죠. 이 사람 풀어주지도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데도 풀어주지도 않아요.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억울한 사람 어떤지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상용 수사해야 하는데 서울고검의 인권재부팀에서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불러서 참고인 조사만 하고 있어. 자, 이번에 공개되어 있는 접견 기록과 관련된 그 내용이 보면 다 조작 수사라는 증거가 있는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박상용은 버티지 다니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국힘 관계자를 만나고 있나라는 의심. 이게 뭐냐? 검찰의 본질이다.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는 것은 특별검사로 임명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파견검사들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도 똑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순간 언젠가 그것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조작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저는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 조직은 영원하다 이런 믿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검찰 조직의 전력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4년 기다리자, 9년 기다리자,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자.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다시 검찰권을 남용하게 되면 정말 다칠 사람 많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후과를 정말 무서운 후과를 우리 후배 세대라든가 후배 정치인들이 다 감당을 하게 될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를 야, 그 정도 했으니까 됐다 대충 하고 넘어가자. 이게 남의 문제입니까? 나중에 그 칼이 바로 본인들한테 목에 칼이 들어올 지금 제도들인데 이거를 왜 일부가 과격파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하고 대강 통과시키고 넘어갑시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 검찰개혁이 사실상 그 본국 민정수석을 대표로 하는 검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지금 정부안도 검사들이 주도가 되어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검사들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들이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초과 권력을 잘라내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더 이상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이런 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요체고 완성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정부에서 제출된 안을 보면 검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을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이런 법안을 내놓고 있어요.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보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둔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대한 상위 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을 많이 넣어놓고 있고 중수청을 이 공소청 검사들이 사실상 지휘 감독함으로써 현재 특수부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 역할 이것을 더 확대된 그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법안이다.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조항들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중수청을 설치해 놓고 이것을 검사가 장악을 한 다음에 사실상 이 수사하는 검사들이 이 중수청을 장악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고 수사하는 검찰청을 확대 개편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검찰의 권한을 기소권으로 좀 줄이자, 제한하자라고 한 개혁의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낸 것이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시대 정신이고 과업이죠. 우리가 많은 민주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통령이 되게끔 지원한 것은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단호하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 검찰개혁 국면에 보면 대통령은 완전히 뒤로 빠져 있고 사라져 있어요.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나 주식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 상황 변화를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 지금 애매모호한 말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한다는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아니고 사실상 봉국을 필두로 하는 검사들에 의한 검찰개혁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인 검찰한테 주도권을 주고 그들 보고 개혁안을 내놓으라니까 이렇게 엉터리 개혁안이 지금 나온 것이고 쿠팡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3천만 명이 넘는 국민의 정보를 누출한 그 쿠팡한테 너네가 개혁안을 내라.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거랑 똑같은 구조다. 똑같은 지금 구조예요. 이건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노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뒤로 지금 한 발 물러서 있고 계속 앞에서 검사들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안이 지금 나와가지고 분란이 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만약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마도 당대표도 물 건너갈 것이고 대권도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심각성을 알고도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말 그대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팀에서 만든 것을 실제로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고 있다면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나서라. 위원회나 단장이 대독하는 방식이 안 된다. 당으로 넘겼으니까 당에서 은근슬쩍 의총을 통해서 법안 통과시키겠습니다. 결의했다. 당론으로. 이것도 부족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다시 소환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소환 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 이런 걸 보면 왜 이것이 자문단 또는 추진단에서 설명하고 당에서는 이렇게 가느냐. 대통령이 이걸 주도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거는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 직접 나서라. 자, 살림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서 생긴 일이고 그 이전에 이재명을 뽑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검찰개혁이 훨씬 더 컸지 경기가 살고 대외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솔직하게 알면서 왜 뒤로 숨느냐. 이걸 우리한테 맡겨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검찰개혁 할 거면 그냥 지금 검찰청으로 하세요. 괜히 허울 좋은 개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된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아니 우리 대통령 그렇게 자기 당해놓고 왜 이럴까?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타협을 한 것이 아니냐. 검찰개혁의 의지가 일부 후퇴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네. 저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면마다 검찰의 편을 들어주면 이 친구들이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정말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검사들은 절대 같은 검사 패밀리 출신이 아니면 자기 편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검찰청을 없애는 법원조직법을 만든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사람들을 나중에 봐줄 것 같아요. 검찰이 고난과 위세를 되찾는 순간 정말 가혹한 보복을 할 겁니다.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많은 지지자들도 그것을 지금 예감을 하고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 검찰의 도움을 받으려면 검찰을 너무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요구하는 바를 일정 부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저는 그 민정실에 있는 검사들, 주변의 정치인들이 계속 대통령한테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사법 리스크는 그렇게 해결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검사들이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공소 취소를 왜 해줍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그건 절대 안 해주고 저는 오히려 이건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데 보면은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녹취록도 조작하고 이런 정황이 지금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국조든 뭐 특검이든 조사를 해서 이런 사건에서 검사들이 사건을 사실상 조작을 했다.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정황을 국민들한테 밝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를 취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그 총대는 법무부 장관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사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건에서는 검사에 의한 사건 조작과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를 취소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이거를 자꾸 검사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나중에 검사들의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 그건 큰 착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예전부터 계속 하시는 것이 이게 뭐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을 태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이 빈대는 아니죠. 예? 어디 빌붙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실상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민주공화국을 위험에 빠뜨렸고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왜곡한 다 주범들입니다. 검사들이. 절대 빈대가 아니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집도 초과상관이 아니에요. 구중 궁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부셔가지고 정말 초과상관에서 공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치, 바른 위치를 찾아주고자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거지. 그 초과상관을 홀랑 다 태워가지고 길거리에 내쫓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검찰이라는 제도는 필요하죠. 예전에 대통령이 뭐 장독을 깰 수 있느냐 얘기도 하셨지만 검찰 제도는 필요합니다. 받아가지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기관으로서의 검찰 제도는 필요하죠.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죠. 그 외에 공소기관으로서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이거를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지 네. 그것을 우리가 초과상관을 태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조금 후퇴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이거든요. 이렇게 당이 대통령은 분명히 당에서 논의를 해서 입법을 완성하라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봐도 이 공소청법, 중소청법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걸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이대로 가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이 한 발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는 이 법안에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은 보고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네. 법안이 저는 정반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민주당이 정말 비겁한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고 지금 정부 이름도 국민주권 정부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바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지. 김민덕 총리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개표팀을 밑에 주고 하느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워낙 강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것 때문에 그 민주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 분열 현상이 벌어져요. 대통령의 뜻이니까 무조건 믿고 가자 이런 입장이 있고 또 국민들이 기대했던 어떤 검찰개혁 법안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실망스럽다. 오히려 민주당 이대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그래서 지금 민주 시민들 가운데 굉장히 그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겨울에 내란 세력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추운 날 길거리에서 날밤을 새운 시민들이 이런 안을 보자고 지금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아니거든요.